안녕하세요, 데니얼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난해 갤럭시 워치 3가 출시했을 때 같이 구매했습니다.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갤럭시 워치, 그 다음에 노트하고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미스틱 브론즈를 구매를 했습니다. 강낭콩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이 좀 독특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글로시한 광택 표면도 좀 예뻤는데 이 광택 표면은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완충 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충전 케이스에서 계속 재충전을 하게 되면 2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그 충전 케이스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패드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 쓰시는 분들은 그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근데 뭐 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무선 이어폰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 정도 시간대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디자인은 그 강낭콩 스타일 디자인을 말씀드렸고요. 충전 케이스의 무게하고 합쳐서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고 다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윗부분에 라이트 라이트 구분이 있고요. 충전 단자, 그 다음에 마이크 입력 센서, 그리고 스피커, 그 다음에 스피커는 12mm 스피커라서 좀 구경이 큰 편이에요. 그리고 베이스 덕트가 있어서 저역대에 강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그 저역대를 강화한 베이스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베이스 덕트를 배치를 해서 확실히 저역대에서 그 베이스가 깔아주는 그런 음색 부분은 꽤 들어줄 만한 그런 사운드 튜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팁은 한 개 더 들어있는데요. 그 뭐 성인, 남성이나 여성 혹은 뭐 청소년들 이 귀에 웨이드 사이즈 있죠. 그 웨이드라는 부분은 이제 안쪽 내측에 그 이어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. 그 크기 형태에 따라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이 이어팁 문제가 아니라 이 하우징, 강낭콩 하우징 자체가 귀에 그 웨이도 그 내측 부분을 너무 많이 눌러서 장시간 사용하면 좀 그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꽉 껴서 되게 굉장히 거친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착용감을 줄 수 있는데요. 반대로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애플 에어팟하고 똑같아요. 똑같은 그런 그 페어링 연결 팝업 안내창을 제어합니다. 그래서 무선 페어링 연결 유무, 배터리 잔량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갤럭시 웨어러블 웹을 설치를 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주요 기능의 그 환경 설정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애플 에어팟보다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. 많은 부분을 사용자가 커스텀화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.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 위해서는 튜토리얼 화면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쉽게 초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. 대부분의 기능은 아까 말했듯이 전용 웹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터치로 이어패드 찾기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알람 기능 설정도 있겠지만 그 이어폰을 빼놓고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서는 찾는 그런 경우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새 울음소리가 나는데요. 한번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면 더 공감하고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어버드 찾기 기능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벗어놓은 이어폰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요 기능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 전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꼭 설치하셔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앱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충전 케이스하고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,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어버드를 길게 설치해서도 가능하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퀄라이저 밴드 조절하는 부분인데요. 부드러운 뭐 저음 강조, 일반, 풍성한
그다음에 선명한 고음 강조가 있는데요. 저는 풍성한이라는 이 모드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풍성한을 놓으면 베이스대가 굉장히 강화돼서 좀 듣기 좋은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. 그리고 터치를 이어버드 사용하기 메뉴에 들어가면 하우징을 터치해서 어떤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지 그 튜토리얼 방법이 나오고 설명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터치 차단 기능은 이제 터치 차단을 하면 이 이어버드의 하우징을 손으로 건드려도 그 설정되어 있는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하우징을 길게 터치했을 때 동작되는 명령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 설정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데요. 음성 명령은 빅스비 호출, 그 다음에 볼륨 올리거나 내리거나, 그 다음에 특정 어플을 실행한다거나, 저 같은 경우는 지니뮤직이죠. 그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한 가지 단점은 그 왼쪽 우측의 기능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. 동일하게 들어갑니다. 저는 이 부분을 왜 개선을 안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페어링 알림창은 아까 말했듯이 애플의 에어팟하고 동일합니다. 이거는 그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이어폰이 그 아이콘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,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타사폰,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그 기본 알림창으로 뜨고요.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그런 그 페어링 알람 창은 갤럭시에서만 됩니다.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게, 이게 그 이어폰의 음질이 갤럭시에서 듣는 것보다 아이폰에서 갤럭시 포즈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음색과 그 다음에 사운드 질감이 좋더라고요. 이분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다 아니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음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니뮤직하고 바이브 두 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. 모두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들었고요. 이제 주로 요즘 스트리밍을 들으니까요. 고품질의 그 음원을 듣는 그런 그 하이 오디오 매니아 분들은 어차피 앰프를 따로 쓰시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음질은 1세대 버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. 이 부분은 왜냐면 1세대는 거의 번들 이어폰처럼 굉장히 플랫하지만 2세대는 정말 베이스 대역대가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덕트를 설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게 납니다. 그래서 무선 이어폰도 이 정도까지 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분명히 해요. 그래서 K-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팝송들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음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질 면에서는 저는 에어팟 프로보다도 훨씬 더 좋았고, 그 다음에 좀 고가의 그런 그 하이엔드급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훨씬 더 비싼 가격대보다는 좋았어요. 그리고 터치 조작은 방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탭하면 일시, 그 다음에 재생, 일시정지 재생, 그 다음에 더블 탭은 다음 곡 넘김, 그 다음에 3번 연속 탭하면 이전 곡 재생 등 터치 조작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터치 조작 오류가 확실히 그런 그 저가형 모델들보다는 잘 되더라고요. 터치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. 그게 바로 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터치 조작의 장점이었습니다.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.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 영화 콘텐츠를 감상을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밤에 잠들기 전에 많이 볼 테니까요. 근데 이 부분도 그 공간감이 있는, 그러니까 입체 음향을 확실히 사운드 분리까지 대주는 건 아니지만 저역대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에서 배경과 인물의 대화 이런 게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있고, 그래서 확실히 좀 좋았습니다. 다음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, 이제 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해봤는데요.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. 레이턴시가 없진 않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실험실 모드에서 있는 그 게이밍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좀 개선이 됩니다.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레이턴시가 완벽하게 그 유선 이어폰만큼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. 예를 들어 이제 초반에 좀 잘 되는데 스테이지 막판에 몰릴 때 그 적과의 그 조우가 격렬해지면은 그때는 좀 레이턴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발자국 소리라든가 방향성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. 약간 좀 발생하긴 합니다. 그래서 따라서 모바일 게임용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착용감인데요. 이 부분은 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광란콩 모양이기 때문에 하우징 전체가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그죠?
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귀 모양에 따라서 그 뭐라고 하지, 좀 큰 귀마개를 했을 때 귀가 아픈 그런 얼얼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일부 사용자들은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 대의 기기를 갤럭시 버즈 라이프하고 연결했을 때 기기 간에 넘어갈 때 연동성 부분도 잘 되는 편입니다. 뭐 갤럭시 탭, 갤럭시 노트 이렇게 여러 군데 기기를 연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용자 계정 연동성도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단점을 지금부터 얘기하자면은 블루투스 연동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갤럭시 뭐 노트 20이라든가 최신 모델하고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 이하 모델에서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호주머니에 넣거나 백팩에 넣고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블루투스 끊김 현상이 있고 노이즈가 좀 발생합니다.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갤럭시 버즈 라이브 온라인 최저가를 보니까 뭐 14만원, 15만원대인데요. 그 정도 가격이면 갤럭시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연동성은 확실히 애플 에어팟보다는 떨어져요.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연결은 두루두루 잘 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했을 때, 그리고 뭐 장시간 사용하고 있을 때 연결 끊김, 이런 부분은 횟수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음질을 또 따지면 음질은 에어팟보다는 훨씬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더 좋았어요.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실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착용감도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, 그 귀에 웨이도를 압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갤럭시 노트라든가 갤럭시 뭐 S20, 갤럭시 프리미엄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데니얼이었고요.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